나를 바꾸는 책바퀴 책바퀴. 안녕하세요, 오바키 준바퀴 준바퀴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즌 2로 만나 뵙게 됐어요. 진짜 너무 반갑네요. 맞아요. 이제 곧 봄이 오고 있네요. 네, 맞아요. 저희 겨울 막바지에 마지막 방송하고 이제 겨울 막바지가 겨울 초입에 맞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봄을 앞둔 시기에 시즌 2를 시작하네요. 네. 오랜만에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근황 토크 조금 합시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금박희님? 저는 이제 뭐 학교 시작했으니까 학교 이제 애기들 가르치는 걸로 집중하고 요즘에 이제 연주 많이 생겨가지고 연주하느라 또 그냥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저는 뭐 직장인이라 똑같고요. 모든 직장인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똑같고 뭐 23년도 들어와서 또 좀 약간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회사에 적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스크를 안 쓰는 시대가 됐잖아요, 드디어. 그래서 조금 더 화장을 하고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좋은 파우더를 사서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은근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 얼굴의 반을 가렸던 상황과 이제 얼굴 전체를 내보이는 상황이 되니까 조금 더 이제 신경 쓰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저희가 책 이야기를 만난 친구들이고 그리고 독서 팟캐스트잖아요. 거기에 딱 맞는 책으로 시즌2를 열어볼까 합니다. 제목은 익명의 독서 중독자들이고요. 이건 원래 이제 웹툰으로 나왔던 게 책으로 묶여서 만화책이에요. 만화책으로 나온 책으로 우리 바퀴들의 독서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책?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되게 순식간에. 근데 저 웹툰인 거 몰랐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정말 병맛 코드도 꽤 많고, 예. 그리고 나서 이거 무슨 책이야 하고 제가 검색창에 쳐봤더니 웹툰이래요. 그래서 그랬구나 해서 재밌고 뭔가 그런 저희도 독서를 하면서 생각해 볼 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질문 던져주는 게 있어가지고 아주 참신하게 봤습니다. 네. 저도 되게 비슷한 마음으로 읽었어요. 우선은 후루룩 봤다는 말이 맞는 게 이게 저는 지하철에서 읽었는데 이제 제가 사는 곳에서 또 가는 곳까지 한 1시간 정도 지하철을 타려는데 그 시간에 다 봤어요. 그 정도로 그 B급 감성, 병맛 감성, 아재 개그의 조화가 너무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아주 재밌게 봤고요. 그다음에 그런 B급 감성이 무색하게도 또 의외로 내용은 알차요. 그래서 독서 모임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 물론 이게 정답과 현실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또 어떤 느낌인지는 약간 사실 읽으면서 저희 했던 독서 모임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이게 어떤 문장이 있었냐면 독서 중독자들은 완독에 대한 집착이 없어. 라는 대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책 제목이 중독자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독서 중독자와 그냥 일반 독서가들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 기준으로 하면 저는 일반인인 것 같아요. 저 조금 완독에 대한 집착이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책을 이 독서 중독자들은 한 권을 보지 않고 여러 권을 보고 완독에 대한 집착이 없는데 저는 여러 권보다 한 권 좀 보는 스타일이고 완독 집착 있고 그래서 일반인인 것 같아요. 저는 독서 중독자와 일반인을 나누는 기준이 이게 완독이라기보다는 이게 중독자들은 독서와 책이 중심이다. 삶에. 그게 바로 이제 중독자와 일반인을 나누는 기준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편히 쉴 때 하고 싶은 거 이게 독서 아니면은 또 가장 가고 싶은 곳 도서관, 서점 이런데 그리고 또 사고 싶은 거에 항상 책이 리스트에 있는 게 바로 독서 이게 중독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중독이라는 단어를 또 정의를 했어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다양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문장에 대해서는 저는 살짝 공감은 했는데 제가 중독자라서 완독에 집착이 없다라는 거는
좀 질문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완독의 십자가는 없거든요. 제가 보는 그 오바키님은 없어요. 제일 이 책을 읽을 때 제일 많이 떠올랐어요. 정말 다양하게 읽으시고, 네, 그래서 되게 다른 사람들 읽어보고 싶게 만드는 책들 되게 많이 읽으셔서 딱 이 책을 읽으면서 오바키님이네. 그래서 오바키님이 책을 좀 추천해 주셨나? 약간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 마음인데 또 이 책에서 언급한 모든 책들이 너무나 새로워서 나는 여기 못 끼겠다. 저는 솔직히 한 권이라도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거 제가 사실 4년 전에 읽었을 때 그때도 너무 새로운 책들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새로워서 나는 발전이 안 됐나? 왜 여기 보면은 이 캐릭터 중에서 신입 멤버 쫓겨나는 신입 멤버 하나 맞아요. 있잖아요. 노마드라고 있어요. 네. 그 신입 멤버가 되게 열심히 독서 중독자가 되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 친구가 난가? 막 생각 가끔 들기도 하고. 너무 다른데. 그런가요? 그래서 독서 중독자인가 아니면 당신들은 일반 독서가인가를 우리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책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정말 특별하게 없어요. 그냥 되게 스쳐 지나가다가 누가 되게 재밌게 봤다. 저는 약간 소설류 좋아해서 한 번씩 소설 그 달에 뭐가 나왔나 보긴 보고 제목에 끌리면 보고 그래서 내용을 아예 모르고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제목에 끌려서 보는 경우도 많고 딱히 선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냥 끌리는 거? 네. 그래서 좀 추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거 재밌었다 지나가는 말 캐치했다가 그러면은 제목만 보고 선정했을 때 성공률은 어떠셨어요? 약간 50대 50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출퇴근 때 책 많이 보거든요. 그때 근데 무겁잖아요. 책 갖고 가서 딱 펼쳤는데 재미가 없으면 너무 화가 나요. 너무 책을 무겁게 들고 왔는데 네 그렇고 있습니다. 큰바퀴님은 어떠세요? 저는 우선은 독서 모임 책이 1순위. 2주에 한 권씩 새로운 책을 읽어야 되니까 그 책들을 먼저 읽는 게 1순위고 그 외에는 이제 그 책을 선택할 당시에 뭐 배우고 싶은 그 분야의 책을 고르는 게 뭐 역사책 아니면 뭐 그때 뭐 비즈니스에 관심 있다면 비즈니스 책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또 닮고 싶은 사람이나 이제 존경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책 이런 거 올라올 때도 좀 리스트를 봐두는 편이고 또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독립서점에서 이게 책 리스트를 가끔씩 올라오거든요. 요즘에 뭐 인스타그램 계정 이런 거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저장해둬서 서점에서 보인다 싶으면 한 번씩 들춰보고 괜찮겠다 싶으면 그런 책을 많이 고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책에 보면 이 캐릭터 중에 한 캐릭터가 저자 소개보다 역자 소개가 긴 책은 무시한다. 그리고 저자명보다 출판사명이 빡 인쇄된 책들은 불매한다 라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 문장은? 되게 디테일한 것 같아요. 저는 안 보거든요. 저는 사실 역자 소개, 저자 소개 잘 안 보고 책 다 읽고 나서 이제 누가 뭐 만약에 번역한 책이면 누가 번역한가라 이렇게 보지 안 봐서 되게 특이하긴 했는데 그런 건 있어요. 이 책에 막 그 저자 소개에 정말 간편하게 있지 않고 뭐 나는 뭐 어떤 감상을 좋아하고 뭘 꿈꾸며 막 이렇게 말이 많은 거? 진짜 요즘 시대라고 좀 좀 정해지긴 조금 그렇긴 한데 그런 거는 조금 안 좋아해요. 너무. 저도 처음에는 사실 전 제목도 사실 그렇게 크게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뭐 책 내용 좋은 것 같아서 우선 내용 읽다가 나중에 뭐 제목도 눈에 들어오면은 그때 기억하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뭐 저자 소개, 역자 소개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이제 뭐 독서 모임 하다 보니까 이제 토론을 하잖아요. 근데 가장 얘기할 거리가 많은 게 또 저자, 역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예를 들어서 뭐 번역한 책이다 싶으면 이 번역이 너무 좋거나 아니면 너무 나쁠 때 한번 보게 돼요. 어떤 분이 하셨는지. 왜냐면은 그분의 이제 어떤 배경이라든지 어떤 거를 공부하셨고 어떤 책을 번역하셨는지가 정말 드러나거든요. 저는 공감하는 게 그런 부분. 번역을 보다가 한국어가 틀린 거. 한국어를 잘못 쓴 거는 그땐 화가 나서 찾아봐요.
뭐 하는 사람이야 지금 이 사람. 근데 왜냐면 제가 지적할 수 있는 한국어 수준이라면 높은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틀리다니 뭐 그럴 때 찾아보는 것 같고 기술서나 좀 정보가 중요한 거는 꼭 작가를 잘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분야의 실질적인 전공이거나 맞아요. 뭔가 조예가 깊은 사람인 걸 보지만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단은 배경 지식 없이 보는 것 같아요. 배경 지식 없이 보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사람의 배경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장치가 있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매치해보는 저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처럼 처음부터 펼쳐서 분석하고 그래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분들 여기 독서 모임에 계신 분들은 정말 약간 오타쿠 느낌이 조금 나더라고요. 이게 좋아하는 걸 뛰어넘어서 정말 진심이고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독서 모임의 장점이 다양성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약간 피하는 뭐 독서 장르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거를 읽으시는 분도 있어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독서가 완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사실 자기만의 세계가 굉장히 명확해서 이게 조금만 약간 자기와 결이 안 맞아서 약간 내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사실 그거는 조금 제가 원하는 독서 모임에서는 지향하고 싶다. 이 생각 조금 들었어요. 책 읽으면서 좀 생각 들었어요. 혹시 서문을 읽으세요? 서문. 요즘엔 읽어요. 요즘에 왜 읽어요? 독서 모임 때문에. 말할 거리 찾으려고. 그리고 이게 특히 뭐 좋았던 책 같은 경우에는 독서 모임에서 뭐 번역하신 분의 생각이나 아니면 저자의 생각이 거기에 응축되어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정말 잘 쓴 서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예전에 안 읽었는데 모임 시작하면서 읽는 버릇이 많이 생겼어요. 저도 갑자기 번역한 사람이 쓴 글을 읽는다고 하셨는데 그 신유진 번역가가 아니 에르노 책 뒤에 쓴 설명은 되게 잘 썼더라고요. 제 기준에서. 부족한 어떤 생각을 메꿔주는 뭐 그런 순 기능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서문 보세요? 저는 잘 안 봐요. 그냥 바로 본론, 좀 성격 급해서 본론 넘어가고, 본론으로 읽다가 뭔가가 조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서문을 한번 가볼까? 약간 이렇게 들어오지. 좀 스킵하고 읽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읽어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책에서 나왔던 친구는 서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잘 정리되어 있는 서문 있잖아요. 그 카테고리를 보고 책을 선정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웃겼던 것 중에 하나가 소설은 그런 게 없잖아요. 라고 누가 되물어요. 독서가 소설이라는 생각을 버려!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럼 소설은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세요? 제가 여기 써놨는데 예외. 친구 추천이나 인스타나 유튜브 추천 제외하고 오로지 나만의 선택으로 선택하는 소설 기준. 일단 제목이고요. 그러고 가서 조금 읽어요. 앞부분을. 괜찮네? 그러면 그때 저는 읽어요. 책을. 네, 그렇게도 많이 읽고 아니면 그냥 복불복이에요. 읽고 막 조금 뭐 제 그런 거에 좀 부합하지 않아도 막 이상하지 않은 이상 다 읽긴 해서 사실 복불복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배경 지식 없이 그냥 다 읽어요. 그래서 소설을 약간 선택하는 무엇을 보고 고른다고 하면은 그냥 복불복. 근데 읽다가 이거는 아닌데 싶으면 덮어요. 끝까지 가요. 정말 아니다 싶으면 그냥 덮어요. 예전에는 완독에 대한 욕심이 좀 심해가지고 이 글 좀 이래도 읽어야지 약간 이랬었는데 이거는 좀 시간 낭비다라는 책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건 그냥 스킵. 아예 안 봐요. 네. 저는 이제 이 소설도 어떤 소설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이제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추천도 많이 받았고 많이 들어왔던 고전 소설이다 싶으면은 그냥 완독해서 읽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나온 소설들 있잖아요. 그런 건 저는 표지 보고 그립니다. 예쁜 표지. 왜냐하면 소설은 저에게는 정말 엔터테인먼트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정말 재밌느냐. 그래가지고 진짜 넷플릭스 드라마 고르듯이 우선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저에게 흡입력이 있어야 돼. 이거 재밌겠다. 이 스토리 자체가 너무 흥미롭겠다. 그러면은 읽기 시작하고 아니면 표지가 너무 예쁘거나. 표지도 중요하고 당연히 제목이 훅 하는 게 있잖아요. 제목발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다 후회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복불복 그 맞아. 말대로. 저는 작가가 철학적 사고를 좀 하는 사람인가를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소설을 유희로만 읽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지만 어떨 때는 그냥 그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정말 그냥 재밌게. 그렇죠. 근데 이왕 제가 골라서 봐야 된다라고 하면 이 작가의 기존 책들을 보고 이 작가가 좀 사유할 줄 알거나 메시지를 담을 줄 알거나 그런 소설을 챙겨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진다면 아무 정보 없이 그렇게 하면은 거의 성공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읽으신 책 중에 좋아하는 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알랭드 보통의 책 소설 중에서 낭만 그 다음에 그런 왜 거.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책이에요. 훨씬 뒤에 왜 나는 당신을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가 20대 쓴 책이고요. 알랭드 보통이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 이게 알랭드 보통 40대에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20대 때 알랭드 보통의 책 스타일이 비슷하긴 하지만 확실히 나이가 들어서 쓴 책이라서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어떤 부부상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겪을 수 있는 로맨틱에 대한 현실을 딱 짚어주는 것 같아서 그 책 저는 되게 재밌게 잘 봤어요. 이렇게 책 추천도 하나 해드렸네요. 그래서 책을 사서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무조건 사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도서관에서 많이 빌려봤거든요. 특히 뭐 돈 없던 대학생 시절에는 대학 도서관 너무 잘 되어 있기도 하니까. 근데 지금 이제 독서 모임도 하고 이제 재정적으로 그때보다는 여유롭다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책을 참 지저분하게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게 줄을 치지 않아도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니까 제가 또 보부상이어서 가방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 물건들끼리 부딪히고 이러다 보니까 페이지가 막 구겨지고 이러는데 도서관 책을 그러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처음에 좀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이건 민폐다 싶어서 이제는 책을 사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출판계나 도서계가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데 이제 미약한 힘으로나마 이렇게 제가 사서 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이런 생각도 있고 해서 항상 사서 보는 편이에요. 제가 큰바퀴님 뒤에 얘기하니까 되게 좀 그렇네요. 이거 근데 1순위는 제가 더럽게 보기 때문에. 아니, 저도 그 5년 전, 막 6년 전에는 책을 진짜 엄청 사서 읽었어요. 그 책 수집하는 그런 거야죠. 사놓고 막 안 읽고 이러다가 그때 약간 뭐 미니멀 막 약간 이런 거에 꽂히면서 그렇네. 약간 이러면서 그때 도서관에서 엄청 많이 빌려다 봤어요. 그게 약간 습관이 돼서 도서관에서 좀 빌려보다가 요즘엔 이북으로 결제 많이 해서 봐요. 예, 약간 출퇴근 때 좀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무조건 가벼운 게 좀 좋아서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이북, 오디오북은 안 들으세요? 오디오북도 들어요. 오디오북도 듣고 가끔 책 눈으로 읽기 싫을 때 오디오북 되어 있는 것 좀 보고 읽고 듣고 약간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북으로도 보고 사서도 보는데 가장 안 되는 게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약간 압박이 있어요. 빌리러 가는 것도 귀찮기도 하거니와 빌렸을 때 언제까지 꼭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압박이 있고 그렇다고 제가 뭐 책을 되게 늦게 읽는 편이냐 그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주는 압박 자체가 싫은가 봐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안 빌려보고 또 다른 건 이건 아주 민감한 부분은 아니지만 좀 누가 만졌을지 모르는 책을 맞아요. 이거 중요한 사람 있어. 이거 중요한 사람 맞아.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소독 다 한다고 요즘에는 책장을 넘기면서 소독한대요. 책장을 넘기면서 소독이 다 된대요.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많이 좋아지긴 했구나인데 저는 책 쌓이는 문제 때문에 다 작년부터 이제 안 사기 운동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책들이 알을 까나 봐요. 안 줄어들죠? 계속 번식하죠. 번식하고 있어요. 그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 맞아요. 그 지금 오바키님 얘기하신 것처럼 압박 있어요. 아 내가 이 시간에 반납해야 되는데 예약해놨는데 언제 들어오지? 약간 이런 거 있어서 그거 못 참으면 좀 책을 사는 편이고 참을 수 있으면은 있는데 저도 기한 기한 막 다 와가지고 어떻게 반납해야 되는데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한 몇 년 습관 들이니까 되게 그 희망 제가 아예 그 달에 새로 나온 책을 희망도서로 넣어서 먼저 본 적도 되게 많고 예. 그런 또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보고 있고 맞아. 도서관을 다니고 싶은데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 근데 준바키님처럼 습관이 되면 되는데 맞아. 그게 참 이게 어렵네요. 안 하셔도 돼요. 아, 네. 책 사서 읽으시면 돼요. 저는 근데 이렇게 책은 사서 읽는다고는 하는데 집 앞에 도서관이 있는 건 너무 좋아요. 그냥 그 자유로움, 내가 뭐 빌리고 싶으면 빌릴 수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책을 읽으러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 그리고 뭔가 도서관이 주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뭐라지? 약간 조용하면서 그런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서 도서관이 집 앞에 있는 걸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그게 또 다른 게 제가 원래 외국에서 공부할 때는 도서관 되게 좋아했어요. 무조건 도서관 들려서 집에 갔어요. 1시간을 앉아있던 30분을 앉아있던. 물론 한국에서도 대학 다닐 때는 도서관은 당연히 너무나 가기 좋은 곳이었거든요. 근데 해외 경험을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나라 도서관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너무 조용하니까 오히려 방해가 돼. 좀 이렇게 백색 소음이 있어주고 약간 대화도 좀 허용이 돼야 마음이 편한데 너무 조용해야 되고 요즘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카펫으로 안 깔려 있으니까 한국 도서관이 구두 신고 가면 까치발을 하고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안 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안 갔나 했더니 원래 도서관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 너무 조용한 것이 나에게 오히려 방해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베스트셀러는 어떠세요, 여러분? 당연히 이 책에서는 얘기하죠. 독서 중독자들은 베스트셀러에 냉담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사람을 판단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셀러를 제목 훑다 보면서 아 이런 게 나왔구나 정도는 보지만 베스트셀러인데 듣보잡이야. 내가 모르는 사람이 썼거나 모르는 어떤 장르나 새로운 거에 대한 베스트셀러면 일단 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도 있으면 그때서는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책이 소설 중에서 창문을 넘어가 백세 노인, 백세 할아버지. 그 책이 베스트셀러일 때 너무 가벼워 보여서 안 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저 약간 베스트셀러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네거티브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저도 비슷한 그 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하면은 제가 그냥 제 성격 자체가 약간 주류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나 저런 거, 나는 나만의 막 그런 게 있어 이러면서 베스트셀러를 피하려고는 하나. 베스트셀러 책을 읽어봤을 때 이래서 베스트셀러구나 하는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소설도 그렇고 뭐 에세이 종류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에 베스트셀러 뭐 리스트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요즘 어떤 책이 유행하는가, 그러니까 트렌드를 파악한다 이런 의미에서도 보고, 그다음에 베스트셀러를 읽었을 때 좋은 점이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거리가 생길 때가 있어요. 책을 막 굳이 엄청 좋아하지 않는 분이시더라도 어쩌다 책을 읽었을 때 같이 그 책 읽으셨어요 하면 읽으셨을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대화의 소재로 굉장히 좋아요. 맞네요. 맞네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쓰고 그래서 리스트는 한번 항상 이렇게 눈여겨는 보고 있고 제목 같은 거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괜찮을 것 같다 싶으면은 굳이 피하진 않아요. 되게 공감됐고요. 저도 그래서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서 한 번씩 훑어는 봐요. 그게 대화에는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피하려고도 하진 않는데 잘 모르고 살아요. 이게 책이 베스트셀러인지 모르고 그냥 있다가 나중에 뭐 누구 추천이나 그러니까 누가 추천하면 그게 베스트셀러겠죠. 근데 누가 얘기했거나 이거 나중에 읽어봐야지 해서 책을 펼쳤는데 약간 베스트셀러예요. 약간 이런 경우가 많아서 베스트셀러 뭐 그렇게 냉담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오바케님 말에 동의하는 게 베스트셀러에도 그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아유, 그쵸. 근데 안 보는 종류는 저도 안 봐요. 아예. 그리고 새로운 거. 이렇게까지 베스트셀러가 될 게 아닐 것 같은 종류들 있잖아요. 뭐 제 마음속에 간직할게요 그런 거. 근데 그건 아예 쳐다도 안 봐요. 네. 어쨌든 읽어도 뻔할 것 같다는 그냥 저만의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책을 선택을 해서 보는데 방금 이북으로 보신다. 여기 어떤 책에서는 누구는 도서관에서 빌려본다. 그다음에 열심히 이거 테이핑 하면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럼 좋은 문장이나 뭐 이런 글귀는 어떻게 수집하세요? 저는 우선 이제 사서 보니까 밑줄을 칠 수가 있어서 밑줄 쳐놓고 포스트잇을 붙여놔요.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 다시 안 보면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억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요. 카메라 사진 찍어서 그 아이폰 기능이 그 페이보릿 기능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트 눌러놔서 가끔씩 보도록 그렇게 해놔요. 네.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 제가 독서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손으로 써서 근데 손을 쓰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글귀 아니면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좋은 기억하고 싶은 글귀들은 손으로 써서 기억하려고 합니다. 저는 몇 년째 하고 있는 게 전 삼성폰을 쓰고 있거든요. 노트에다가 삼성의 노트에다가 저장 문장을 써놓는 게 진짜 좋더라고요. 책 제목마다 좋은 문장들이 있으니까 키워드 검색을 하면 쫙 나와요. 그래서 내가 A책에서 눈물이라는 걸 찾고 싶어도 B, C, D에도 눈물이라는 단어가 키워드 같이 뜨거든요. 그러면 다양하게 내가 눈물에 관련된 이런 문장들을 수집을 했구나도 볼 수도 있고 그 검색 기능이 편해서 전 노트에 쓰는 게 몇 년째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 되게 좋다. 저도 제가 좀 정리를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한때는 저도 손으로 다 쓰고 사진으로 찍고 블로그에 올리고 다 하셨네요. 또 메모장에 하고 진정한 독서가가 여기 있었네. 되게 번데기 근데- 앞에서 주름 잡고 있었어 우리. 문제는 그게 이제 안 합쳐져서 남은 게 없어요. 근데 사진으로 찍어놓고 저만 보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상업적으로 하는 건 조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만 보는 거? 약간 이렇게 해서 간직해놓고 정말 나중에 그 블로그 같은 저만 보는 블로그에 올려놓으면은 나중에 내가 이런 문장 좋아했구나 약간 이렇게 해서 사진으로 찍어놓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큰바퀴님이 손으로 이제 독서노트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약간 필사? 이런 걸 해놔야지 나중에 그 문장이 완전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필사를 해둬야지 좀 더 와닿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좀 하려고 요즘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책에다가 옛날에 엄청 썼거든요. 책 정말 지저분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책을 살 수밖에 없었죠. 밑줄 치고 거기에다가 내 의견 써놓는 거 좋아했어요. 그거 아니거든? 이런 거 있죠. 책이랑 싸웠어요, 저는. 야, 그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랬어서 나중에 10년 전에 읽었던 책을 열어봤었는데 제가 밑줄 친 글을 보고 느꼈던 게 나 진짜 안 변하는구나. 오 그래요? 네, 여기 뭐 이 책에서는 자기가 밑줄 친 거 보고 뭐 창피했다, 뭐 이불킥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제가 밑줄 쳤던 걸 보고서 다시 읽으니까 내가 이 기본적인 사고는 그러니까 생각의 흐름이 변한 사람은 아니구나. 또는 이때는 이런 걸 힘들었었나 보다 라고 이게 막 힘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10년 전에 읽었던 거 봤을 때 혹시 뭐 보면서 내가 이런 거를 좋아했다니 이런 적 있으세요? 저는 심지어 반년 전에 읽은 책도 다시 꺼내서 읽었을 때 그때 밑줄 치는 거 보면 이렇게 어렸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심지어 오늘 읽은 트렌드 코리아는 저희 새해 첫 책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읽은 지 뭐 한 달 반 이 정도 됐는데 그때 밑줄 친 거를 다시 봤는데 그때 벌써 창피한 게 있던데. 우리 큰바퀴님 매일매일 성장하시는 분이구나. 진짜. 그게 아니고 그때 얼마나 대충 읽었는지가 와닿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 번 읽는 것도 왜 사람들이 추천하는지 알겠다. 저는 여러 번은 안 읽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반성의 시간. 맞아. 여러 번 읽는 거. 저도 여러 번 한번
거나 책을 그렇게 읽어보니까 확실히 시각이 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읽을 때 안 보였던 게 두 번째 보이고. 아 그거는 있죠. 네. 네, 그렇긴 한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새로운 책은 많으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노트에 기록을 하면 저는 노트가 저만의 책장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치. 책 제목별로 다 분리가 되어 있고 또 내용은 기억나는데 무슨 책이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강추해드리고 자기만의 어떤 메모하는 기능이 인덱스화 잘 돼 있으니까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작년 인스타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인스타에 제가 작년에 열심히 책을 올렸잖아요. 거기도 분명 기록을 올려놨거든요. 근데 그걸 찾으려면 되게 힘들어요. 맞아. 검색 기능이 없으니까 다 들어가서 봐야 되고 또 저 밑에 있는 거는 되게 많이 올려야 돼. 로딩 시간 걸리고 그래서 다시 느낀 게 정말 인스타는 정말 인스턴트한 플랫폼이 맞다. 그 즉시 올릴 때 즐거움이 전부다라는 걸 살짝 느끼면서 진짜 내가 간직하고 싶은 거는 나만의 그게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책 뒤에 보면 책들이 제목이 여기 레퍼런스한 책 목록이 쫙 나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 중에서 얼마나 읽으셨을까요? 저는 제가 그래도 책을 특히 독서 모임하면서 여러 다양한 책을 많이 읽었다고 그냥 혼자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와장창 무너질 정도로 아는 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추천책 리스트에 와 진짜 우선은 아는 책이 없었기도 했고 이분은 어디서 이런 책들을 다 알고 이렇게 이거 쓴 넣으셨을까? 사람, 이거 쓴 사람? 너무 감탄하고 신기했던 그 리스트였습니다. 저도요. 유일하게 아는 게 시타르타예요. 시타르타 밑에 쳐놨잖아. 저도. 근데 시타르타도 이 책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몰랐어요. 시타르타가 읽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읽은 지.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장미의 전쟁? 이 책을 여기서 언급을 하는데 이게 분명히 집에 있어요. 게다가 열린 책들에 사는 게 있더라고요. 그 책을 이제 읽어봐야 될 때가 왔나? 이제 그 책이 날 부르나? 이 책을 통해서 다시 이제 진짜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책. 다른 거는 다시 봐도 제목이 너무 어렵고 와닿지도 않고 어렵다.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리스트만 보고서는 이 책 읽고 싶다 드는 그런 책은 없었어요. 그냥 이제 중간에 이제 만화 내용 속에 읽으면서 읽고 싶었던 책은 제가 좀 요즘 역사책 많이 읽고 싶어서 그동안 너무 역사에 내가 너무 무관심했구나를 느껴서 뭐 윌리엄 맥닐의 세계 역사, 뭐 지오프리 파커의 아틀라스 세계사 이 두 권 빼고는 나머지 책들은 내가 과연 읽을까 싶네요. 그 정도로 와닿거나 막 흥미 돋군다 이런 책은 없었어요. 혹시 뭐 읽고 싶은 책이 눈에 띄시나요? 이 리스트에서? 없어요. 너무 약간 지적인 허세가 보이는 딱 그 말이에요. 약간 지적인서 이거는 약간 보여주기용이다. 그러니까 왜 어디 카페에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싶은 책. 이분들은 찐으로 읽었겠죠. 찐으로 그쵸? 좋아하고. 근데 저는 너무 한 권도 없어가지고 이게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정말 읽고 싶다는 목록도 사실 크게 없었어요. 근데 그냥 그런 건 있어요. 이런 건 물었어요. 시를 그러니까 시를 외워서 읽잖아요. 완전 습득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그게 너무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시를 너무 좋아하는 게 있으면 정말 내 머릿속에 습득해서 나올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건 있었어요. 예. 되게 멋있겠다. 그죠. 예. 멋있더라고. 그건 멋있더라고요. 예. 저희 독서 모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그래요? 한 편씩 뭐 외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그 정도로 와닿는 시 있으면 한 번씩 뭐 낭독? 너무 낭만적인가요? 첼로 해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낭독하겠다 그럼 들고 갑니다. 완전 로맨틱 그 자체. 혹시
낭독, 외우는 거, 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외울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어쨌든 깊게 본다는 거잖아요. 그쵸. 저도 약간 책을 좀 인스턴트처럼 스쳐지나가게 읽는 사람이기도 해서 그런 걸 보고 약간 확 어떻게 저걸 알고 있지? 너무 좋아서 알고 있나? 막 약간 이런데 막 두 명이서나 그런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다음에는 그걸 해봐야겠다. 약간 확 와닿죠. 네. 다음 모임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려면 시를 이제 마음에 드는 시를 찾아야겠네. 그게 맞아. 그게 오래 걸리겠네. 근데 책을 고르는 과정에서부터가 다 독서의 경험이잖아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시를 고르시는지도 되게 궁금할 것 같고 어떻게 외우는지 또 어떻게 낭독하는지도 되게 재밌는 경험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시 얘기 나와서 말인데 제가 최근에 파리 여행 가면서 시집을 사러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어로 된 시집을 찾아야 되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좀 더 쉬운 것도 있었어요. 한국어면은 너무나 눈에 들어오니까 좋고 안 좋고가 한눈에 보일 텐데 외국어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고 내 선택을 하는데 오히려 더 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어보기도 쉽고. 그럼 어떤 기준으로 고르셨어요? 해석이 쉬운 거. 해석이 쉬운 거.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서점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어려운 건지. 왜냐하면 제목만 봐도 되게 다크한 거 있거든요. 나는 어두운 거 별로 안 좋고 좀 가볍게 읽을 수. 왜냐하면 저는 외국어로 보는 거니까 좀 쉬웠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추천받은 것들 중에서 랜덤으로 펼쳤을 때 시가 눈에 들어오는 게 있다. 그러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집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 외울 정도로 뭐 좋다는 모르겠지만 또 외국어로 보는 시의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나중에 또 좋은 거 있으면 제가 그건 한번 외워서 공유해 드릴게요. 기대됩니다. 프랑스어로 이렇게. 이 책을 혹시 추천한다. 그러면 어떤 친구에게 추천하면 좋을까요? 저는 독서 모임이 궁금하다. 이런 친구들한테 이거 보고 안 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오히려 이 책이 너무 오히려 가볍게 너무 우선은 후루룩 책 자체가 후루룩 읽을 수 있는 점 그리고 B급 감성이긴 하나 완전 동떨어진 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독서 모임의 사람들은 다들 사회 부적응자였어 하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멘트가.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어느 정도 다들 재미로 공감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디였냐면 그 여자 집에 갔을 때 맞아. 방을 꾸며놨잖아요. 근데 다들 막 감탄하고 좋아하고 이런 순간 이거는 우리들 같은 애들만 좋아하는 공간이겠다라는 거에서 같이 공감하고 좋다 하다가 확 맞은 기분이었어. 맞아. 매니아틱한 게 있죠. 확실히. 네, 완전 매니아틱. 그래서 그냥 궁금하다 어떤 느낌인지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읽기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책 자체가 재밌으니까. 근데 저도 병막 포인트만 빼면 뭐 독서 모임 여기는 병막 포인트가 뺀데 만약에 빼면 저는 근데 그 병막 포인트가 좋았지만 그 빼면 진짜 약간 모임 궁금한 사람들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가볍게.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운 모임을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좀 무서우니까 가서 독서 모임 이렇게 둘러앉아서 책 얘기하는구나 약간 이렇고 근데 이거 되게 너무 좀 병맛이긴 해서 진짜 좀 떨어져 나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독서 모임 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병막 포인트 좋아하시면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계속 등장하는 독서 중독자가 아닌 일반인 캐릭터 있잖아요. 그 캐릭터의 이입이 돼서 보면은 또 다를 맞아. 그렇겠다. 처음에 그 자기계발서 하면서 나는 내쫓기는 게 좀 약간 그런 게 저도 자기계발서 잘 안 봐서 그러니까 근데 자기계발서 읽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럼요. 진짜 그래서 그 사람의 빙의에서 보면은 조금 더 재밌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맞아요. 그래도 자기계하면서 읽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럼요. 네, 읽었던 때가 있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근데 약간 책 처음 시작하는 분들 자기계발서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은근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그 부분 되게 웃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킬포였죠. 완전. 완전. 네. 그럼 계속 나와. 계속 쫓겨나. 그래서
그럼 이 책 다른 거 혹시 재밌는 거 공유해주고 싶었던 포인트 있어요? 저는 궁금한 거 있었어요. 이 음. 책 중에 어떤 독서 환경을 꿈꾸는지에 대해서 독서 모임에서 얘기를 나누는 그 씬이 있거든요. 혹시 자기가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독서 환경이 있는지. 독서 환경, 네. 독서 나눔 환경. 독서 환경. 그냥 혼자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 제가 지난주에 빈백을 샀어요. 아. 나 그 의자 너무 좋아. 그 의자를 책꽂이 밑에 딱 놓고 발판까지 딱 세팅해 놓고 소프트한 그 블랭켓을 딱 펼쳐 놓으니까 책이 너무 잘 읽히겠다. 거기다 옆에다가 또 제 LP를 또 세팅해 놨어요. 이건 완전 환상이다. 너무 좋다. 하고 앉아서 열심히 인스타를 했죠. 약간 저는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곳이 좀 춥네요. 네, 좀 쌀쌀해서 더 그런 생각 드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눕지 않는 공간. 눕지 않은 공간 있으면 좀 되게 잘 읽히긴 해요. 그래서 출퇴근 때 읽기도 하고 집에만 가면 그렇게 누워 있어가지고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몸을 이끌고 카페를 가기도 해요. 조금 소음 있어도 읽긴 읽거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비슷한 결에서 저도 약간의 긴장감이 있어야 책을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은 우선 넷플릭스랑 그냥 누워 있는 게 너무 편하다 보니까 안 읽게 돼가지고 공유 오피스를 한 달을 해봤는데 너무 좋아요. 이게 정말 최적화된 환경이라는 게 이거구나. 우선 의자와 책상의 높이 이게 너무 편하고 중요하다. 그다음에 조명, 그다음에 너무 조용하고 그다음에 적당히 출출할 때 먹을 수 있는 간식이 언제든지 약간 구비되어 있고 아니면 편의점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어쨌든 이렇게 있으니까 적당한 긴장감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의 소음이 있고 이게 뭐든지 최적화되어서 정말 통짜로 책을 읽게 이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책을 정말 많이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최적인 것 같고 나중에 막 은퇴해서 돈이 많다 이러면은 이제 통창이 있는 집에서 따뜻한 곳에서 비싼 의자 비싼 의자 중요해. 비싼 의자를 사면 허리 안 아픈 의자 읽어야죠. 네, 읽어야죠. 그 돈값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서 책을 읽고 싶네요. 일단 저는 올해는 빈백을 잘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저 주변에 독서 중독자들이 그거 허리 나가요 그러는데 나가기 전까지 한번 잘 이용해 볼게요. 제가 나갔기 때문에 저 나갔더라고. 나는 늦게 입문한 사람이더라고요. 아마 제가 스마트하게 잘 이용해 볼게요. 그럼요. 많이 하면 안 되겠다 독서를. 저 그리고 약간 마음에 여유 있을 때 잘 읽혀요. 그거 네, 맞아. 좀 오히려 그때 근데 좀 이거 아이러니하긴 하겠네요. 이런 걸 취미로 좀 마음을 편하려고 읽는 사람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좀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지 그 책 내용이 좀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위로를 받으려고 읽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재밌는 거 공유하고 싶은 거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포인트들이 너무 웃겼어요. 그냥. 딸기가 실직을 했대요. 뭐라고 얘기하죠? 말하기 싫어? 말해줘 빨리. 딸기 싫어? 이런 포인트들이 웃다가 푹푹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방송에서는 제가 대답을 거부했지만 사실 저 이런 유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재 개그 다들 너무 사랑합니다. 웃었잖아. 그럼 웃었잖아요. 저는 이 책을 지금 얘기하면서 제가 끄적였어요. 이렇게 두 분과 또 대화를 하니까 제가 서두에 중독자와 일반인의 차이가 무엇일까 질문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을 지금 찾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떤가요? 그러니까 중독자에 대한 개념을 찾은 것 같아요. 독서 중독자, 독서가라고 할 때 좋은 독서가란 자기 기준은 있지만 타인에 대한 오픈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지 않을까. 이게 좋은 독서가라고 정의를 방금 얘기하다 쓴 거예요. 확 정리를 해주시네요. 이렇게. 저는 이게 독서뿐만 아니라 그냥 제 삶의 태도이기도 맞아요. 하고 그런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해서 너무 와닿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최고를 만난 인연으로 또 이렇게 새 시즌 2를 책 이야기로 하니까
오히려 시작은 느낌 좋은데요. 그쵸. 이렇게 병마책 치고 굉장히 딥한 얘기까지 나온 이 포인트가 너무 좋아요. 어떠셨어요, 준박기님? 시즌 2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오랜만에 또 하니까 좋네요. 너무 책 이야기 하니까 자꾸 생각 계속 꼬리를 물긴 한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요즘에 그 얘기 한 적 있어요. 10년 전에 제가 고전 책, 어떤 책이었어요. 그게 정말 안 읽혔거든요. 달가육 펜스였나? 너무 안 읽혔었어요. 근데 그때는 막 언니 오빠들 읽는 게 막 너무 좋아 보여서 막 어디 하려는데 그걸 한 10년 후인가 다시 읽는데 너무 잘 읽히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책에도 약간 때가 있고 맞아. 내 그런 게 있구나라는 걸 여러 번 총균세도 그렇고 막 이번에 막 또 뭐였다 총균사랑 똑같은 거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읽고 이러는데 그게 읽혀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아, 독서 약간 꾸준히 하면 좋구나. 재밌구나. 약간 이거 독서에 약간 좋은 맛을 느꼈습니다. 병맛을 통해서 좋은 맛까지. 네. 나 이런 라임 좋아해.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느꼈거든요. 아, 나도 읽힌다. 약간 이렇게 느꼈거든요. 자기 성장을 느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는 이제 그동안 좀 바쁠 때도 있어서 독서모임 못 나간 적도 좀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말로써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고 공유를 하다 보니까 책 내용이 더 정리되는 느낌이 너무 좋네요. 그래서 지금 이 책도 사실 혼자 읽었으면 아우 병맛이다. 근데 재밌다 이랬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꼬리를 물면서 얘기를 나누니까 아 이런 책이었구나. 이런 게 더 머릿속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뿌듯하네요. 어쨌든 제 추천책이었어서 그러니까. 네, 걱정이 됐었지만 여러분들 잘 또 얘기를 해주시고 소화해주셔서 이 책을 처음 듣게 되신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즌 2는 저희 또 이렇게 재밌는 책들 가지고 앞으로 계속 만날 거고 다음 책은 뭐죠? 다음 책 매년 나오는 책이죠. 트렌드 코리아 2023. 네, 다음 책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작하는 마음으로 2023 트렌드 코리아 2023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큰 바퀴 준바퀴 오바키 이거 맞았나 순서가? 다시 할까요? 난 지금 너무 오랜만에 해서 내가 급마무리해서 미안해요. 우리 원래대로 합시다. 네, 지금까지 그럼 저희는 큰 바퀴 준바퀴 오바키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